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대학원 매뉴얼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편이에요. 대학원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생각을 했던 대학원 생활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상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전에 우리 랩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데가 있긴 하지만, 제가 들은 바 혹은 경험한 바로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야기를 해주는 곳보다는 약간, 알아서 눈치를 챙겨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는 곳이 이제 대부분일 거예요. 요번 챕터 제목을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고 이제 한 이유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대학원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1학기 때예요.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다 처음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은 솔직히 뭐 대학원을 한번 다녀본 사람이거나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왜 여기서 혼란을 경험하는지, 혹은 그리고 이런 어떤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혼란의 원인은 일단 랩미팅. 네, 랩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학기들은 참여를 못하는 랩도 있고 1학기부터 참여하는 랩도 있고 뭐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많이 혼란해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논문. 난 영어를 본 적이 없는데, 물론 학부 때 영어 논문을 보는 수업도 있어요. 뭐 있고, 뭐 그걸 갖다 이제 번역해서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수업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영어 논문을 접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한글 논문도 어려운데 영어 논문 어떻게 하냐? 근데 뭐 한글 논문이나 영어 논문이나 언어만 다르게 돼 있는 거지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뭐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네, 수업도 수업이고 과제는 과제예요. 보통 우리가 학부에서 수업을 듣는 게 뭐 기본적으로 6학점이 된다. 6, 3, 18학점? 6과목 정도를 평균적으로 듣잖아요. 좀 많이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학점까지 이제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 한 학기의 수업이 많이 들으면 아마 12학점이에요. 12학점이 맥시멈일 거고, 일반적으로. 3개를 들으면 굉장히 힘들다. 2개 정도 들으면 이제 가장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부 수업에 이제 곱하기 한 3 정도 하면 될 거예요. 6학점 들으니까, 6학점, 9학점을 9, 3, 27학점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네. 아무튼 이상하게 힘들어. 이상하게 힘든 이유가, 물론 학교마다 이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영어 논문 있고 랩미팅 있고 이제 발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학기 때부터 그렇게 많은 과제들이 있는 학교가 뭐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조금 있는 것들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프로젝트. 학기 1학기부터 이제 프로젝트 집어넣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진 않은데, 보통 가서 따라가서 뭐라도 좀 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뭐 프로젝트가 많은 전공인 경우에는, 뭐 랩실인 경우에는 1학기부터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그땐 처음 들어갈 때는 허드렛일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그 허드렛일조차도 이제 엄청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이 학교가 아니라 약간 회사 그 중간, 어디 중간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안 알려줌. 안 알려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알려주고, 바로 위탁기 선배들도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긴 하지만 걔네들도 잘 몰라. 3학기는 프로포절 하느라 바빠. 4학기는 어때? 논문 쓰느라 바빠. 바쁘니까 알려줄 수 없고, 이걸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교수님이 물어보면 또 이제 너는 그것도 모르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가 처음 해봤던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을 못 잡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그냥 해 나가야지. 저는 학교 대학원 들어갈 때 방학에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시작하자마자 교수님이 랩미팅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랩미팅 오라 그랬는데 영어 책이 한 권 딱 있더라고요. 이거를 갖다 발표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준비해. 뭐 요게 아마 끝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약간 조금 황당하기도 했었고 막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막 계속 번역을 해가면서 이제 꾸역꾸역 이제 발표를 했었죠. 뭐 하면서 이제 좀 익숙해지긴 했었는데 그런 게 처음에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죽을 만큼 힘들거나 막 그냥 괴롭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밈 아니야 그냥 별로 보통 그렇게 얘기는 학생 아직 의심되는 게 학생들이 그냥 힘들다고 일부러 그러니까 그냥 괜히 이제 칭얼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만드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찍먹만 여러 번 하고 이제 한 학기를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 낭비라고도 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모두 다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혼란할 수밖에 없어. 대신에 이제 그 중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정신 단단히 챙기고 멘탈 관리 확실히 하고 대학원은 어떻게 보면 약간 멘탈 관리의 어떤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적응 방법 어떻게 적응하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따로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 노력은 해야 되는데 막 굳이 어떤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영어 논문도 익숙해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첫 학기 때 논문 혹은 이제 영어 발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충 한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의 논문 혹은 이제 책에 있는 챕터를 번역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이 걸렸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번역기가 우수하지도 않았고 다 일일이 모르는 거는 사전 찾아가면서 이제 봐야 되고 교과서 찾아가면서 이제 봐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죠. 물론 이제 그게 다른 수업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함정이죠. 물론 이제 발표를 매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주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매주는 안 하고 일주일에 그래도 이제 다음 발표랑 그 다음 발표를 준비하는 것까지 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 반 정도 논문을 읽고 발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일도 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아무튼 근데 버티다 보니까 1학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래도 논문 한 편 정도는 한 이틀이면은 완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전 찾아보고 물론 이틀이라고 48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48시간을 얘기한 거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이틀 정도 지나면은 논문 한 편, 영어 논문 한 편 읽고 정리할 수 있었고 3학기 되니까 하루에 한 편 정도는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발표 준비까지 해서 4학기 정도 되면은 논문을 이제 그때는 뭐 발표나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고 내가 실제로 논문 쓰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하루에 몇 편이든 이제 읽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읽게 되는 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익숙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그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머리에 쏙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못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일들 있잖아요. 맨 처음에 라면 어떻게 끓였어? 라면 너무 단순하니까 좀 복잡한 방식으로 이제 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둘씩 따라하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걸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처럼 논문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이제 그동안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을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건 돈도 안 줘. 내가 돈을 내야 돼, 학교에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역스러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시간이 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뭐 어쩌겠어, 참아야지. 선택을 본인이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1학기 학생들한테는 아직 늦지 않았어.
아니면 있지 않았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뭐 어쨌든 다 그걸 버텨내고 4학년 때는 다 훌륭하게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엔 많이 걱정이 되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구 사용하는 거. 도구를 사용하는 게 지금은 도구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 예를 들면 제가 저건 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꼰대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예시 비교를 위한 어떤 그 시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내가 살아왔던 시대고 그걸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역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 AI도 없어. 정리하는 툴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이제 손해를 좀 많이 봤지. 네, 손해를 좀 많이 보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해서. 근데 지금은 GPT라는 AI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이나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제 채널처럼. 그런 도구, 그리고 정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필기라든지 뭐, 그때는 이제 파워포인트, 엑셀 뭐, 요 정도 수준이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노션이나 옵시디언이나 아니면 미로나 뭐,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 뭐, 아이패드 여러분들 거의 다 태블릿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케치하는 앱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뭐, 도식이나 이런 것들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걸 좀 더 손쉽게 개념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이나 효율성이나 적응 같은 걸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되게 당연한 얘기 같긴 한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뇌가 반쯤 농담이에요. 좌뇌하고 우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듀얼 코어란 말이야. 듀얼 코어이기 때문에 한쪽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써요. 좌뇌든 우뇌든 한쪽은 일상생활에 쓰고 한쪽은 항상 연구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이론이나 좀 학문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게임들 그 모바일 게임들 보면은 대부분 오토 돌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식적으로 생활은 의식적으로 하고 연구는 오토를 돌리는 거 한쪽을 뭐 그게 이제 뭐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연구나 논문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생활에 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애착이라는 이론을 공부를 하고 있어.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정신병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항상 보이는 사람마다 혹은 나의 행동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적용시켜보고 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뭐 이런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이걸 갖다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면서 생각하고 꿈에서도 생각하고 계속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거 생각하고 옛날에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 뭐 그 당구장 가고 이러면은 막 그 당구를 많이 치고 오면은 천장에서도 이제 당구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일상에 여러분들이 연구가 전부 다 녹아 있어야 돼요. 뭐 평생 일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야. 2년 졸업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2년. 여태까지 여러분들 살아온 시기에 비해서 2년이란 시간은 뭐 아니 2.5년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다 보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 약물의 힘을 빌리는 거죠. 밤새야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1학기 때 학교에 이제 그러니까 그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과제도 많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죠. 그래서 다른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뭐 과제를 되게 많이 내주셔가지고 그냥 장난삼아 교수님 과제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새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속으로는 이제 내가 그걸 몰랐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 뇌정지가 살짝 왔어요. 이 당연한 걸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밤을 새면 되는데 그때 약간 좀 이제 무언가를 확실히 이루려면은 저 정도의 어떤 당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면 돼요. 카페인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마시고 피곤하면은 자긴 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체력이 있으려면은 근육이 많아야 되고, 맞나?
뭐 지방이 많다고 해서 체력이 좋진 않잖아요. 나머지 근육이 많아야 되겠지. 근력 운동도 하면서 이제 체력도 기르고, 그러니까 공부도 어떻게 보면 체력이 좋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PT도 끊고, PT를 끊기 그러면 집에서 이제 적어도 그 원펀맨 운동해요. 팔굽혀펴기 100번, 윗몸일으키 100번, 10km 달리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체력을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 보니까 뭐 푸시업 챌린지 뭐 이런 것들 한다고 뭐 지들끼리 막 끼기거리면서 있더만, 뭐 그런 것도 하면 되지 뭐, 같이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없으면 수업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질문이 없으면은 수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그 여기서 뭐가 그 중요하다 그랬어? 안 알려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알려주는데 뭐 어떨 때만 알려주냐면 질문이 있을 때만 알려줘요. 근데 그 질문이 이러면 안 돼. 모르겠는데요? 이거 안 돼요. 모르겠는데요, 안 돼요. 모르겠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안 된다 그랬어요. 모르겠는데요, 안 배웠는데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질문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그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내가 이해한 내용을 서두에 깔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확실히 구분을 지어가지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제가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주로 통계랑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교수님 이거 통계가 결과가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통계를 돌릴 때 질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라고, 이제 그냥 예전에 처음에는 그냥 결과 파일만 저한테 띡 던지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이 분석을 했고, 나는 이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통계를 돌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사용된 변수는 무엇 변수명과 변수의 어떤 그 사용된 변수가 이제 뭐 정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척도를 사용했고 어떤 제반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보내주면은 쭉 읽고,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요걸 이렇게 바꿔갖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때 질문을 할 때 항상 내가 이해한 내용이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답변하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한 지점부터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학부 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맥락 독립적인 정의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곳이었지만, 대학원은 이런 맥락 독립적 정보들을 연결지어서 무언가 논의하고 앞으로 발전하여 나가는 어떤 내용을 갖다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해했고 얼만큼 이해했고 얼마나 그 몇 가지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더 쉽게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이 없으면 수업도 없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원 수업할 때, 세미나 수업 같은 거 할 때 학생들이 질문이 없으면은 뭐 솔직히 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해온 거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때 되면 이제 뭐 수업 일찍 끝나는 거지. 뭐 학생들은 이제 아싸 개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수업 빨리 끝났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돈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내고 다니는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데. 자, 그래서 생각을 돕는 유용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오픈 AI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야? GPT를 이제 원래 우리가 그 한 번도 사용한 사람은 없지만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GPT는 한 번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거든. 이게 처음에는 뭔가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뭘 잘못한 거냐면 질문을 잘못한 거야. 물론 어느 정도 GPT가 시간이 지나면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멍청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어느 정도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변을 갖다가 얘가 거의 근사하게 도출을 해줍니다. 뭐 그런 방법들은 제가 요번 섹션에서 다루기는 조금 많이 길기 때문에 다른 세션에서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GPT를 사용해서 이제 그 AI 도구들을 사용해서 논문을 쓰는 방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업로드 되면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구들이 GP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GitHub 코파일럿이나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이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분석을 할 때 SPSS나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어떤 GUI 형태의 그 분석들을 쓰는 게 아니라 R이나 R 같은 것들을 쓴다거나 파이썬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저도 이제 잘 모르긴 하는데 모르는데 써요. 모르는데 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갖다가 이제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 환경이에요. 환경이고 거기서 얘가 있는데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도 이제 뭐 돈을 내야 되긴 하는데 학생이면 아마 무료일 거예요. 학생이면 아마 무료. 일 거고 아마 GitHub에 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학생 인증을 받고 하면은 한 달에 10불인가 되는데 아마 학생 인증이 되면 아마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학생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석을 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파이썬으로 실험을 갖다가 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GitHub 코파일럿에서 채팅으로 나는 이런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쓰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아이디어를 그 우리가 이제 구글링하고 GitHub에 가서 찾아보고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 가갖고 찾아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코딩이나 뭐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거고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경우에 얘를 사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CI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 온라인에서 된 서비스인데 영어 논문만 있어요. 영어 논문인데 이건 논문 요약해 주는 거예요. 예, 논문을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건데 물론 얘네 DB에 있는 논문들만 됩니다. 공개된 거랑 오픈 소스, 그러니까 오픈 소스란다. 그 뭐지? 오픈 아무튼 그러니까 공개된 논문들 있잖아요. 그 공개된 논문들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고 그 논문들에 한해서 그 GPT처럼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좀 쉽게 요약이 됩니다. 영어 논문에 한해서요. 왜냐면 한글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논문의 메소돌로지를 갖다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논문을 갖다가 불러와서 밑에 이제 채팅창 같은 게 있거든요. 들어가 써보면 알아요. 나중에 이것도 아마 다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사용된 어떤 메소돌로지를 요약을 해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논문을 쭉 검색을 해서 얘가 메소돌로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참여자는 몇 명을 사용했고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고 뭐 프로시디어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쭉 요약 정리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논문을 일일이 읽을 필요가 없이 뭐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갖다 뽑을 수가 있긴 한데 물론 AI에게 해주는 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해야 되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한번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요약을 시켜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빠르게 무언가를 스키밍을 하는 그 스키밍 요구되는 순간이 있을 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리서치 래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요거는 이제 논문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논문의 관계도를 볼 수가 있는 웹툴이에요. 뭐 요것도 이제 가입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A라는 논문하고 B라는 논문을 선택을 해요. 그럼 이 중심 논문 A라는 B라는 논문 선택하면 얘네 둘이 연결이 되면서 얘네들과 관련된 논문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그래프로 쭉 그려져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가 A가 이제 애착이고 B가 지능이다라고 하면은 애착과 지능과 관련된 논문들이 이렇게 쫙 네트워크 그래프를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펼쳐졌을 때 이제 해당 점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논문을 볼 수 있는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시멘틱 스콜라라고 하는 사이트로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아마 SCI 스페이스하고 리서치 래빗이랑 시멘틱 스콜라는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아가지고 예전에 한창 나왔을 때 조금 깔짝깔짝 보면서 하다가 이런 좋은 게 있구나 라고 이제 그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찾아보면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것들을 개념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툴인데 이렇게 좀 나눠 볼게요. 지금 설명하지 않았던 거. 미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피그마를 사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피그잼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 그리고는 이런 그 화이트보드 그 서비스 뭐 앱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변수에 대해서 이런 순서도나 또는 그 개요나 이런 것들을 플로우 차트 같은 것들로 그릴 수가 있고 아니면 마인드맵 형식으로 자동으로 생성되진 않아.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변수들을 쭉 이제 연결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연결을 지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계획표라든지 칸반보드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투두 리스트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시각화예요. 개념도를 그리고 마인드맵 요런 거 그릴 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연구를 할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화이트보드 큰 거 그 학교에 이제 칠판 있잖아요. 칠판이라 그래야 되나? 칠판이라 그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다. 뭐 옛날 사람 맞긴 한데 자, 아무튼 화이트보드에다가 빈 교실에 들어가갖고 가운데 중심에다가 제가 관심 있는 변수 혹은 프로젝트의 중심 변수를 갖다 써. 그리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쭉쭉쭉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그 스릴러 범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지도에다가 핀 꼽아갖고 실로 이렇게 막 연결하면서 그 어떤 사건의 관계도 같은 것들을 쭉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글로 써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 개략적인 것이 훨씬 더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발달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기억에서 얘기하는 그 희미한 흔적 이론처럼 요지 정보가 추가적 정보보다는 훨씬 더 잘 기억되고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그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고 노션하고 옵시디언이라고 한 노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노션하고 옵시디언도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거긴 한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모 앱이라고 하면 노션을 이제 썼었어요. 저도 그 지금 이제 제 채널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그 링크를 노션을 쓰고 있고 저는 보통 아카이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쓰는 용도는 이제 그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이제 찾잖아? 그러면 논문을 찾고 요약을 해. 그러면 이제 파일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논문 제목 누구, 작자랜다, 저자 누구, 그 다음에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한 뭐 어떤 그 논문을 읽고 나서 이 부분 내용이 굉장히 좋고 내 논문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붙여넣어. 그리고 여기다가 논문 파일을 갖다가 하나 이제 어태치를 하면은 이 논문에서 나는 요런 내용을 사용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 쓸 때 레퍼런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사용할 내용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는 게 노션이 있고 옵시디안은 근데 지금 노션은 기능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되게 복잡해지고 무거워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게 조금 진입점이 되게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그냥 간단하게 메모만 사용할 거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기능 제가 이제 맨 처음 사용할 때보다 지금 사용할 때 뭔가 이제 그 버튼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아져갖고 오랜만에 쓰려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옵시디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되는데 얘는 여러분들의 메모를 시각화해서 이런 네트워크 지도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써보진 않았고 한 번 써봤다. 그 컴퓨터에 깔고 나서 이걸 정리하려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뭐 노션 초창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얘는 이제 그 어떤 그
메모랑 메모끼리의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이들의 관계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도 나온 지 한 3년 됐나? 3년? 4년? 2019년쯤 나왔나? 아무튼 그쯤 나왔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엄청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지금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았다면은 옵시디안을 써도 되고 노션을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노트하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얘는 레퍼런스 정리하는 거, 서지, 정보 관리하는 것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학교, 대학 있잖아요. 대학의 도서관에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교육 같은 것들이 아마 학교마다 다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다 있는데 거기서 이 레퍼런스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문을 읽었을 때 특정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든지 아니면 엘스비어하고 뭐 다른 어떤 이제 외국 학회지들이나 우리나라의 리스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논문 제목 옆에 뭐 익스포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체크박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한 다음에 익스포트를 누르면은 이걸 이제 엔드노트로 보낼 거냐 아니면 레퍼런스로 보낼 거냐 아니면 HTML로 뺄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레퍼런스로 빼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자하고 제목이랑 이런 논문에서 레퍼런스에 쓰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APA 형식을 따르고 APA 몇 번째 형식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옵션들을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쓸 때 레퍼런스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은 참고 문헌은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약간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영어 논문의 한글 논문이나 이제 권호 같은 것들이 표기가 될 때 가끔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걸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은 정리는 이제 요약 형태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발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랩 미팅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그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항상 정리는 요약 형태로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랩 미팅 참여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랩미팅 준비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논문을 전부 다 한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넌 그거 발표를 하는 거니 혹시 낭독회를 하는 거니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웃더라고.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읽어서 번역해서 읽는 거는 그건 낭독회지 세미나나 아니면 랩미팅이나 아니면 논문 발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무언가를 정리를 할 때는 일단 생각 자체는 줄글로 크게 하지만 이 생각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얘를 갖다가 저장하거나 할 때는 항상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다음 발표 자료하고 읽은 논문은 모두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요약을 하게 되겠죠. 요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뭐 하게 돼요? 요약하는 중간에 공부하게 되겠지.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기억 속에 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정리를 하라는 거고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은 줄글 금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발표 시간에 어떤 식으로 발표하라고 하냐면은 뭐 예전에는 템플릿을 아예 만들어 줬어요. 파워포인트에다가 절대로 글씨 다른 거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나눔 폰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눔 고딕으로 하고 슬라이드에서 여기 안에 글 있잖아요. 제목은 40포인트, 그 다음에 텍스트 밑에 있는 내용은 28포인트 이상 넘어가지 말 것. 요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발표 템플릿 줘요. 그리고 배경 예쁜 거 하지 말고 무조건 하얀색에 까만색으로 이제 발표만 준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발표에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딱히 더 잘 읽히거나 그러진 않아. 기분 차이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랩이거나 이제 뭐 교실이면은 해야 되겠지.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들 요구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어디까지 공부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게 되면 이해까지 하는 거지. 이해하는 과정까지 생각한 요약 공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학기가 끝나갈 때쯤 돼서 이제 완료돼야 되는 거는 주요 연구 주제하고 논문 목록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학기 동안 논문을 많이 읽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적응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부족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예, 밤을 새면 돼요. 밤을 새면 되고 항상 논문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뭘 가져야 돼요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뭘 가져야 되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정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가끔 학생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물어보면은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일단 잡히는 거 먼저 공부를 이제 해봐야 됩니다. 잡히는 거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그걸 갖다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뭐 물론 한 학기 동안 그게 몇 개가 될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으면 3개 정도의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저울질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연구 주제 같은 것들을 정하고 논문 목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1학기가 끝날 때쯤에 뭐 하냐면 1학기 끝나기 전에 이번 한 학기 동안 내가 읽은 논문이 이렇게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논문이 이런 거야.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APC 3개의 주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은 APC 3개와 관련된 최근 논문들을 몇 개씩 찾아보는 거지. 4-5개씩. 그것도 이제 학회 연구는 사대주의예요. 좋은 학회지 논문이나 절대로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학위 논문은 보지 마세요. 학위 논문 보지 말고 학회지 논문은 보되 학회지 논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전공에서 메이저 학회지로 이름이 되어 있는 학회지들을 좀 보고 거기서 최근 논문들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논문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리스트를 만드는 거지. 그 리스트를 다 읽어보면 좋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한 학기 동안 읽었던 논문들이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게 요런 3개인데 이 3개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아직 읽어보면 좋겠지만 혹시 교수님께서 이 중에 어떤 논문을 먼저 읽어봐야 되는지를 혹시 추천해 주실 수가 있냐? 혹은 다른 논문들을 혹시 추천해 줄 수가 있냐? 라고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제가 1학기 끝나고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논문 목록을 갖다가 이제 교수님께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인지 어필을 하는 거죠. 대학원의 액션이에요. 액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를 조금 더 잘 지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뭐 동기나 후배나 선배가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내가 잘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지. 남들이 이제 얘기할 때, 쟤는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 봐. 막 저러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제 뭐 저러는지 몰라. 라고 시기와 질투를 받더라도, 그 승자는 논문 쓸 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지. 다들 신나게 이제 논문 막 신나게란다. 힘들게 논문 쓰고 밤새고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여유롭게 랩실에서 코코아를 마시면서 아직 다 안 썼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 가장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인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그때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나중에 나한테 이제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조금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강하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
그런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삭제될 운명의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거. 이게 뭐냐면은 프로포잘을 해보라는 거예요. 프로포잘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보라는 게 제가 원래 여러분들 입학할 때도 연구 계획서 썼잖아. 그때 무슨 생각으로 썼어? 근데 1학기 끝날 때쯤 돼서 연구 계획서 써보라 그러면은 아무도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모를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함으로 쓰는 거랑 대충 어느 정도 알 때 뭐지? 이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써봐. 어차피 삭제될 거니까. 그리고 교수님한테 보여드려. 제가 이런 연구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구 계획서를 한번 써봤는데 랩미팅 시간에 뭐 이제 그 1학기한테도 랩미팅이 이제 발언권이 부여되는 랩이라면은 뭐 아니면 교수님한테 따로 가서 얘기해도 되지.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러니까 따로 가서 교수님 이런 연구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기가 좀 그러면은 동기들이나 아니면 선배들한테 저 이런 거 생각해보니 이거 괜찮아요? 뭐 피드백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내 연구를 갖다 누가 가로채가지고 이제 쓰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무서우면 그냥 바로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가 먼저 했느냐는 지도 교수님이 먼저 알면 되는 거니까. 야, 그렇게까지 막 대학원에 와가지고 막 경쟁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아무튼 걱정되면 선수 치면 되는 거지. 영 작성해서 어떻게 교수님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하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뭐 굉장히 바쁜 1학기를 보낼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튜토리얼을 마친 게 이제 1학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도 안 한 거 그냥 오프닝만 본 거야. 게임으로 보면은 오프닝에서 보고 제작사가 누구고 이제 뭐 이게 뭐 오프닝 있잖아요.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막 그 영화사 나오고 빰빠밤 빠밤 그것만 딱 보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래도 이제 여기서 얼만큼 많이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으니까 혼란해하지 말고 일단 여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혼란해하지 말고 뭔가 하나를 정해갖고 거기에 이제 몰두해라 이거예요. 그게 뭐 연구가 됐든 그러니까 통계는 좀 몰라도 되긴 해. 통계는 그때부터 공부 안 해도 되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이 그 뭐 계량이랑 뭐 측정 이런 거가 아니면은 통계는 솔직히 좀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뭐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그 간을 좀 봤으면은 여러 개의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갖고 끝까지 파보는 경험을 몇 번 해야 됩니다. 몇 번 하는 시간이 이제 1학기에서 2학기로 연결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1학기 때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면은 2학기 때 좀 쉽다란 말 쉽게 쓰면 안 되는데 좀 편안하게 초연한 2학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챕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